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주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겪은 일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누군가에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어서예요. 혹시 저처럼 중고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조심하시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야기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됐어요. 큰아들과 둘째 딸이 모두 결혼해서 독립한 후에 집에 있던 물건들을 정리하게 되었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장난감, 입지 않는 옷들, 안 쓰는 가전제품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좋겠다 싶어서 중고거래 앱을 설치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딸이 엄마 요즘 사기꾼도 많으니까 조심해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몇 달은 작은 물건들만 팔고 꼭 공개된 장소에서만 거래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제가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분에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 되는 걸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고 용돈도 조금씩 생기니까 보람이 있었어요. 점점 자신감이 생기면서 더 다양한 물건들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안 입는 정장, 제가 한두 번만 착용한 외투, 오래전 선물로 받았지만 한 번도 안 쓴 그릇들까지. 후기도 좋게 받고 단골 구매자분들도 생겼어요. 사장님 물건은 믿고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러던 중 지난 봄에 한 분이 제가 올린 전기밥솥을 구매하셨어요. 거의 새 것 같은 상태의 좋은 제품이었는데 큰 용량이라서 저희 부부만 쓰기에는 너무 컸거든요. 그분은 처음에는 다른 구매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정중하게 문의도 하시고 거래도 깔끔하게 하셨고요. 그런데 거래가 끝난 후에도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밥솥 정말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해요라는 감사 인사였어요. 저도 잘 사용하세요 라고 답하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그분이 계속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밥솥으로 밥을 했는데 정말 맛있게 됐어요. 요즘 솥밥을 해보고 있는데 좋은 레시피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요. 그분은 저와 비슷한 연배의 남성분 같았어요. 외모나 목소리, 말투로 유추했을 때 제 또래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외로우신 분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혼자 사시는 것 같기도 하고 딱히 무시하기도 그렇고 해서 간단하게나마 답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분들과 같이 사시나요? 혹시 일도 나가세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외출하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자꾸 하셔서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여름쯤부터 시작됐어요. 제가 손자를 돌보러 큰아들 집에 가는 길에 그분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그분도 이게 누구세요? 정말 우연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는데 그 후로 자꾸 마주치기 시작했어요. 아들 집 근처 마트에서, 지하철역에서, 심지어는 손자와 산책을 나간 공원에서도 마주쳤어요. 처음 몇 번은 아무래도 동네 기반 중고거래였으니 정말 우연이려니 했는데 너무 자주 마주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우연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거시고 저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도 점점 개인적으로 변해갔어요. 참 복이 많으세요. 손자도 이렇게 예쁘고 며느리분이랑은 사이가 어때요? 아들분이 효자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가족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신다는 것, 자식들이 멀리 있어서 외롭다는 것, 저 같은 사람이 부럽다는 것들을요. 저는 그냥 불쌍한 마음에 들어주었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또래로서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점점 만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대화 시간도 길어지면서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손자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셔서 아이에게까지 관심을 보이실 때는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제가 며느리와 함께 손자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서도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이상했어요. 백화점은 저희 집에서도 꽤 멀고 아들 집에서도 평소에 잘 안 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날 그 시간에 그 층에서 마주친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당황하니 며느리도 어머니 저분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상황을 설명하기가 애매해서 중국어래로 알게 된 분인데 요즘 자주 마주치네라고 대충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며느리에게까지 말을 걸면서 며느리분이 따님인 줄 알았어요. 손자가 참 똑똑해 보여요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적당히 인사하고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계속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며느리가 죄송한데 급한 일이 있어서요라고 하면서 제 팔을 잡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가 저한테 어머니, 그분이 정말 우연히 마주치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이상하긴 하다고 요즘 너무 자주 마주쳐서 신경 쓰인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그럼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좀 적극적인 분이고 외로워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어요. 어머니 이건 이상해요. 중국어래로 만난 사람이 이렇게 자꾸 나타나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걱정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후로 며칠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그분이 거의 매일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답을 하지 않아도 메시지는 계속 왔어요. 오늘은 어디 가세요? 손자 보러 가시나요? 비가 오는데 우산 챙겨 나가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나가면 그분이 나타나는 일이 반복됐어요. 저도 이제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우연이라고 해도 이렇게 자주 마주칠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 상황을 자세히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반응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가 그분한테 잘못된 신호를 준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그분이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중고거래는 거래로만 끝내야 하는 건데 왜 개인적인 대화까지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도움을 청한 건데 오히려 저를 탓하는 거였거든요. 그래도 같은 나이대 사람으로서 외로워 보여서. 라고 말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세요? 남자가 여자한테 그렇게 접근하는데 단순한 외로움일 리가 없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괜히 그런 사람을 꼬셔놓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냐고 하시면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요. 저라면 애초에 답장을 안 했을 거라서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지금부터라도 일절 답장을 하지 마세요. 저는 좀 서럽고 억울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대해준 것뿐인데 마치 제가 그 사람을 유혹해서 문제를 만든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해 주시고 저희 가족 일에는 그런 사람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가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 속상했지만 며느리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후로는 그분의 연락을 받지 않기로 했어요. 메시지가 와도 답하지 않고 마냥 마주치게 되더라도 간단히 인사만 하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걸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연락을 안 받으니까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전처럼 우연을 가장하는 게 아니라 명백히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만나려고 하는 거였어요.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면서 따라다니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무서워졌어요. 손자를 데리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며느리에게 다시 이야기했더니 그러게 처음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당분간 아이랑 어머님 댁에는 못 오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할 수 없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어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은 없었고 공공장소에서 마주친 것이라며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우연을 주장하면 스토킹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는 거였어요. 그냥 앞으로 조심하라는 당부만 받고 나왔어요. 오히려 그 후에 그분으로부터 할머니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다면서요.
저는 그냥 우연히 마주쳤을 뿐인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어떻게 경찰에 신고한 걸 알았는지도 무서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허위 신고로 역고소할 수도 있어요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더 힘든 건 며느리의 반응이었어요. 같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 며느리에게 먼저 털어놓은 건데 제게 공감해주고 도와주려는 태도보다는 자기한테만 피해가 안 오면 되는 것처럼 방어하는 모습이 너무 서운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엄마, 무슨 일이야? 와이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한테 정확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며느리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저를 탓하기만 했다는 것까지. 그런데 처음에는 아들도 엄마가 좀 이해해줘. 와이프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도 있잖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낯선 중년 남성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라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 때문에 찾아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구매자분의 아들이었어요. 그분이 아버지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어서 알아봤더니 할머니께 민폐를 끼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사과하러 오신 거였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분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특히 외로움을 많이 타시고 한번 관심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할머니를 좋은 분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경계를 못 지키시는 것 같다며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고 앞으로는 가족이 더 신경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어요. 그 후로는 정말로 그분을 마주치는 일이 없어졌어요. 연락도 오지 않고 길에서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들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 더 신경 써서 관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그 구매자분 문제는 해결된 거였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에 제가 아들한테 전말을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 구매자분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셨던 것, 제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그리고 며느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까지 말이에요. 그때서야 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그런데 와이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라고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다시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후에 아들이 저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와이프랑 이야기해 봤는데 와이프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힘드셨는데 도와드려야 했는데라고 하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아들이 자기 아내한테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가 도움을 청하셨을 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건데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가 어려운 일 있으시면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미 벌어진 후였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갑더라고요.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며느리는 마치 어머니가 저를 아들한테 일러 바쳤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손자를 보러 가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계속 저를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대화도 필요한 말만 하고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아들이 자기 아내에게 실망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들 부부가 화기애애하게 지냈는데 요즘은 아들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제가 가끔 아들 집에 가면 부부 사이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대화도 별로 없고 아들이 아내한테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그걸 의식하는지 표정이 어두워 보였고요. 아들이 저한테 엄마, 와이프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데 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들도 자기 아내에 대해 실망한 마음이 큰 것 같았어요. 결국 제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들 부부의 관계에 금이 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워요.
제가 며느리한테 도움을 청한 게 잘못이었나 싶기도 하고 아들한테 상황을 설명한 게 잘못이었나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중고거래도 완전히 그만뒀어요. 그때 일이 트라우마가 돼서 낯선 사람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졌거든요.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들도 그냥 버리거나 기부하고 더 이상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손자는 여전히 보고 있지만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며느리와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고 아들 부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아파요. 가장 속상한 건 제 선의가 결국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준 것뿐인데 이런 결과를 맞게 되다니. 특히 며느리가 제가 도움을 청했을 때 등을 돌린 건 정말 상처가 컸어요. 시어머니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도와주기는커녕 탓만 하다니. 그리고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실망한 아들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요즘은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어요. 전에는 중고거래도 하고 손자도 자주 보고 나름대로 활발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그런 활력이 없어졌어요. 뭔가 제가 잘못된 사람인 것 같고 조심스러워서 아무것도 하기가 어려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아무리 좋은 관계라고 해도 선을 지키시고 개인적인 정보는 절대 주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소통할 때도 신중하게 하시기 바라요.